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추천 물건, 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추천 물건 이번 주, 지난주에 수요일까지 라이브를 하고, 아, 올해, 음, 주말쯤에 하나 추천 물건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시간이 없어서 추천 물건 영상을 지난주 주말에 올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자, 오늘 5월 6일, 네, 5월 6일, 5월 6일 날 추천 물건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죠. 사건 번호는 2024 타경의 1510이고, 네, 다세대 주택 빌라입니다. 자,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 있는 네, 다세대 주택. 공시지가 1억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 1억 이하. 자, 대지권 몇 월평, 건물 면적 전용이 11.6평. 그래서 6월 10일 날 진행되는 물건이거든요. 예. 근데 요게, 자, 올해 1월 달에 한번 유찰이 됐어요. 예. 그러다가, 2월 25일 날 낙찰이 됐네요. 4명이 들어와서 1억 9,999만 9,999원에, 또 누가 구구 놀이, 이거 해가지고 낙찰을 일단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6월 10일 날. 이게 되게 오랜만에 지금 나오게 됐는데, 자, 일단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지금 2층짜리, 예, 2층짜리입니다. 2층짜리 다세대 주택이고, 어, 제가 이거 비슷한 거 하나 갖고 있는데, 이게 보시면 아마, 저는 옥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옥상이 있는지는 또 가보셔야겠죠. 그래서 1986년도에 지어진 거고, 어, 자, 여기는 제가 추후에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는 이제 지도를 보시면, 자, 네이버 지도를 보시면, 네, 너무 자주 나오는 곳이죠? 자, 은평구 신사동이면, 자, 이제 세전력, 응암역과 세전력 사이인데, 세전력에 좀 더 가깝습니다. 예, 거기 있는, 자, 뭐죠? 여기도 신속통합기획입니다. 신속통합기획에 있는 빌라. 그래서 여기를 경계선으로 해서, 예, 여기가 산세마을이고, 산세. 여기가 이제 아래쪽이 편백입니다. 편백마을. 그죠? 편백마을이고, 이렇게. 우리는 이제 편백마을이죠. 편백마을에 속해 있는 신속통합, 기획 물건이다. 자, 그래서, 신통에 있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토지용 계획을, 한번 볼게요. 자, 토지 계획, 보니까, 네. 토지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이라고 지정돼 있죠. 뭐 지목 한정 이런 얘기가 없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 해당 구역은 지정이 돼 있다. 그래서 신속 통합 계획 물건이고 워낙 유명한 곳이니까 뭐 아실 가서 굳이 확인 안 하셔도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권리상 부분은 뭐 문제가 없어요. 도산 임차내역 없고 권리는 볼 게 없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매각이 됐는데 미납을 했어요. 미납. 자, 미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제 추측을 해야 되고, 당연히 현장에도 가보셔야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미납사유는, 자, 미납사유는 뭐가 있죠? 네, 일단, 채무자 항고, 그죠? 항고 내지 이의제기, 그죠? 네, 채무자, 항고 내지, 어, 이의제기, 네.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라고 하면 물건의 이제 심각한 하자요. 물건 하자. 물건 하자. 그죠?
물건의 심각한 하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3명세서상에 없던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뭐 최고가 매수인 낙찰자가 어, 뭘 신청해요? 불허가 신청, 그죠? 네, 불허가 신청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물건이 어떤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 제3명세서상에 없는, 그죠? 네, 네, 그런 게 있다면 이렇게 또 이제 요거는 이제 최고가 매수인이 했을 때 이제 하는 경우. 근데 이제 미납하는 경우도 있죠. 미납을 했다. 그러면 뭐 1번의 이유는 아니고 2번의 이유인데 이게 물건 하자라는 게 제3명세서상에 없어도 되는 내용. 그죠?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낙찰자가 떠안아야 되는 거. 그럼 미납에는 또 뭐가 있어요? 미납할 수 있는 사유가. 이제 시세조사를 잘못한 경우. 예, 그죠? 예. 자, 미납사유. 미납사유. 어. 시세조사 잘못. 예, 이거 되게 크죠. 자주 나옵니다, 이거는. 예, 그죠? 자, 두 번째가 대출이 안 나온 경우도 있어요. 예, 대출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안 나온 경우.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개인 사유겠죠. 미납사유라는 게.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문건 송달 내역을 보면서 좀 유출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어, 채무자가 뭐 이의 제기한 거는 없습니다. 네, 없어요. 네. 채무자가 이의 제기한 거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미납으로, 불허가가 아니고 그냥 미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추측할 수 있는 거는 물건 하자가 있거나, 시세 대비해서 이 가격이, 너무, 좀 비싸게, 받은 게 아닐까. 네, 그렇게 이제 일단은 해보실 수 있겠죠. 네. 자, 요거는 뭐 이렇게 사진 한번 볼게요. 되게 오래된 빌라니까 그죠? 어, 여기 뭐 1층, 2층 끝입니다. 1층, 2층, 예, 1층, 2층 끝. 네, 우리는 여기 있네요. 요 아래층은 보니까 샤시까지 했어요. 뭐 여기도 수리를 좀 해서 샤시까지 해놓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래도 안에 뭐 수리만 해놓으면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것도 있네. 유치권 행사 중이다? 네, 이것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유치권. 뭐 붙어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제 유치권이라고 하면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죠. 네, 점유. 유치권은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 직접 간접 다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확인이 안 돼서 그런가? 네. 이게 뭐, 유치권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매각물권 명세서에는 언급이 안 된 것 같아요. 볼까요? 네, 그죠? 이게 사실 뭐냐면, 우리가 매각물권 명세서에 유치권 제출하였음, 뭐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성립 여부는 알 수 없다. 그죠? 이거는 뭐 나중에 필요하면 소송까지 해봐야 되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 이렇게 매각물권 명세서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요. 예, 내가 낙찰받고 갔는데, 어, 뭔가 점유를 하고 있다. 이거 뭐, 아직도 붙어 있는지 봐야겠죠. 이유를 봐야 돼요. 예, 어, 그래서 뭔가가 있다. 뭐가 사유가 있다. 그래서, 어, 이 사람의 어떤 그거를 내보내려면 소송을 해야 됩니다. 네, 그죠? 근데 유치권이란 게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일단 현장을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 가보셔야 되고, 방 투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투룸이라고 해도 저희가 재개발 물건이기 때문에 크게 뭐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그죠? 자, 그래서 뭐 요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물건 하자 또는 유치권, 네, 요거는 이제 현장 가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시세적인 부분도 좀 봐야 돼요. 그러면
자, 네이버 부동산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부동산 가시면 30년 이상으로 된 게 이렇게 매물이 나와 있거든요. 네, 저희는 여기 있죠. 저희 물건도 요 근처에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보시면, 4억, 여기 보시면, 2억 5천. 오래된 거는 2억이 좀 넘습니다, 사실. 네. 오래된 거는 지하도 2억 3천 받아요. 네. 매물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일단은, 우리는 잘 보시면,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위치에 있거든요. 네. 주소가 거의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번지수 약간 틀렸는데, 약간 다른데 비슷합니다. 자, 1억 9천에 나와 있어요. 1억 9천 나와 있는데, 음, 대지 지분도 저희랑 비슷합니다. 8.3평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 연식도 저희랑 사용 승인일까지 똑같아요. 지금 같이 지은 건가? 네, 번지수만 좀 다르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자, 1억 9천에 나왔죠. 근데 아까 요거 낙찰 받으신 분은 1억 9,900. 그죠? 매물이 뭐 1억 9천, 물론 이제 이 일반 매물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가 아니면 매입이 안 되죠. 그죠? 무주택자가 아니시면 매입이 안 되니까 경매물건은 그거에 대비해서 장점이 있다. 무주택자 상관없이. 그죠? 근데 여기는 보니까 이제 수리를 하라고 해요. 수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수리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거는 이제 이것도 물건에 조금 심각한 하자가 있다. 그러니까 수리라는 거는 뭐예요? 하자에 대한 수리가 있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인테리어식으로 깨끗하게 하는 수리가 있죠. 근데 이거는 뭐 실제로 이제 요 매물 내놓은 부동산한테 가서 확인을 하셔야겠지만 아마 이거 수리를 하지 않으면 살기가 어려운 그런 이유일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싸게 나온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뭐 수리가 필요하다라고 할 정도면 기본 한 1,500, 2,000 잡아야겠죠. 잡아야 되고 그럼 우리 물건은 아직 모르잖아요. 우리 물건은 가봐야 뭐 파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제 요 이웃집이 딱 요 세 세대밖에 없잖아요. 다 좀 탐문을 하셔가지고 집에 좀 하자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위에 물 새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요 옆집에다가, 음, 그 경매 때문에 나왔는데, 이게 뭐, 어, 그, 물이 셉니까? 금방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그 누수 같은 것만 아니면, 사실 크게 어떤 하자에 대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적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누수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옆 이웃 세대한테 물어보시는 게 중요하다. 자, 이 물건은 그리고 공시지가가 1억 이하인 게 아주 장점이죠. 네. 근데 이런 물건은 뭐 1억 이하가 당연합니다. 네, 저도 비슷한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음, 부동산 우리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이거 지금 가격 업데이트 됐죠. 네. 자, 공동주택 가격 전자열람. 자, 서울특별시, 자, 지번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편의상. 자, 은평구, 신사동. 자, 208-8. 208-8. 이게 경매정보지에 써 있다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꼭 이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301호. 자, 이게 지금 지층으로 되어 있는 것도 사실상 지층이 아니죠. 그죠? 이 지층이 지금 101호일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그 사진 보시면 이 지층, 요 아래 거. 다시 요 아래쪽 네. 여기인 것 같거든요. 그죠? 요거의 지하 1층인데 1층이라 지하라고 볼 수 없죠. 거의 그냥 거의 지상층에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301호다. 2층에 301호. 2층에 301호. 음, 또 아슬아슬하게 1억 안 넘었네요. 네, 9,300만 원. 그래서 어, 요 물건의 또 하나의 장점이죠. 네. 공주가 1억 이하다. 주가 1억 이하다. 네. 그래서 1억, 요거는 이제,
일단 취득세에 대한 다주택자들이 취득세에 대한 부담이 없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네이버 부동산에 나온 매물 보시면 여기 공주가 얘기가 없죠. 네, 그죠? 어, 공주가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공주가가 1억 이상이 될 확률이 1억 초과야 되죠. 1억까지는 괜찮습니다. 1억 이하, 1억 이하까지는 무조건 취득세, 다주택자도 1.1%, 1억 이하예요. 그러니까 1억 초과가 되면 문제입니다. 적어도 1억 초과일 확률이 높다. 그러면 그 물건에 대비해서는 이게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죠?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미납사유에 대한 거는 사실 모르죠, 정확하게. 그죠? 그래서, 아까 그 유치권 이상한 종이 붙어 있는데, 성립하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누가 안에 들어가 살고 있고, 점유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전혀 문제가 없다. 그죠? 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요 물건은 일단은 조금 보유하면서 가지고 가셔야겠죠. 요거는 보유를 하시면서 여기가 지금 요 부동산에서도 뭐 이런저런 말 막 써놨는데 구역 지정, 그죠? 서류 접수했다. 그래서 지금 산세랑 편백은 지금 정비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다. 이 구역 지정이라는 게 정비구역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정도 된다. 그러면 한 2, 30%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조합 설립됐다. 그러면 한 절반 정도 왔다. 그래도 조합 설립 정도 되면은 상당히 이제 가격이 이제 상당히 이제 진도가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조합 설립 정도 되면 피가 붙어요. 그때부터 또 그죠? 정비구역 여기도 이제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어때요? 조금 정비구역은 제가 봤을 때 영향 안 미칠 것 같거든요. 중요한 건 조합 설립이니까. 오히려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음, 공주가 1억 초과가 아닌 1억 이하라 하더라도, 그죠? 이거는 그냥 1억 초과된 거랑 똑같습니다. 네, 매입할 때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뭐 올해 안에 목표로 한다는데, 뭐 올해 안에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 산세랑 편백마을은요, 되게 좀 열망이 높다고 해야 돼요. 해야 되나? 열망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무난하게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비구역 지정되기 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일반 매매를 하시던, 그죠? 경매를 하시던, 그죠? 정비구역 지정된 다음에 이게 내가 공주가 1억 이하니까 괜찮겠지 하고 해버리면 낭패를 봅니다. 그죠? 취득세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물론 이제 뭐 이 6월 달이나 뭐 이때는 조금 뭐 안 되겠죠 아직까지는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빨라봐야 연말 가야지 조금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어떤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이신 분들한테는 조금 좋은 투자처가 될 거고 음, 일단은 이거는 단기 매도는 조금 쉽지 않겠죠. 그죠? 토지 거래로 묶여 있으니까. 다만 이제 어 이거는 좀 보유를 하셔야 될 거예요. 보유 이제 월세 세팅 등을 해가지고 전세보다는 월세. 뭐 전세 세팅도 가능하면 하셔도 되는데 오늘 전세나 월세 시세를 좀 잘 알아보시고 세팅을 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보유는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음, 조합 설립이 될 때 아마 조금 이제 팔고 나오기가 약간 이제 어, 탈출할 수 있는 전략이 시점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뭐 그 중간에도 경기가 회복되면 뭐 당연히 투자자들이 붙으면 되겠지만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요거는 보유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구축이라서 요거는 이제 시세조사 확실히 잘 하시고 그죠? 최대한 내 돈이 안 묶일 수 있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반전세 월세 세팅으로 가시는 게 그나마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전세 세팅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이 전세 만기가 도래하면은 사실상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계속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죠? 역전세가 또 잘못 나는 경우도 있죠.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요즘에는 조금 덜 하겠지만, 그죠? 그래도 부담이 있습니다. 그죠? 요즘엔 다 전세를 좀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내 돈이 이게 좀 보유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내 돈이 좀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잘 고민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조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장 장점은 이거죠. 공시가 1억이야. 그죠? 공시가 1억이야 재개발 물건. 그죠? 그래서 그렇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어, 방송, 추천 물건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